새벽 4시 서울 구로구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 3층. 김도현은 좁은 원룸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45세 남자의 몸은 술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고약한 악취를 풍겼다. 창문 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고 그 빛은 방 안에 나뒹구는 소주병들을 비췄다. 12개, 아니 그 이상이었다. 도현은 정확히 세어본 적이 없었다. 셀 필요도 없었다. 비명 아닌 신음이 목구멍에서 새어나왔다. 두통이 머리를 쪼개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 고통조차 익숙했다. 20년 동안 매일 같은 악몽을 꾸고 같은 통증 속에서 깨어나는 일상. 그것이 김도현의 삶이었다. 벽에는 오래전 찍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그와 박서연. 둘은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그 사진은 이제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도현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사진을 노려봤다. 서연의 얼굴. 그 아름다운 미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욕망을. 왜 나였을까? 같은 질문이었다. 20년 동안 수천 번, 수만 번 되뇌었던 질문. 답은 없었다. 아니, 답은 알고 있었다. 그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가난했으니까. 무능했으니까. 그녀가 원하는 삶을 주지 못했으니까. 도현은 냉장고를 열었다. 소주 2병이 남아 있었다. 그는 주저없이 한 병을 꺼내 따개로 뚜껑을 땄다. 금속 뚜껑이 바닥에 떨어지며 경쾌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묘하게 위로가 됐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됐다. 첫 모금을 넘기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오래된 폴더폰. 화면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도현은 무시하려 했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다. 짜증이 났다. 누가 새벽에 전화를 걸어? 여보세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술과 담배로 망가진 성대. 김도현 씨죠? 서울중앙병원입니다. 어머님이 응급실에 계십니다. 순간 술병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바닥에 떨어진 병에서 소주가 쏟아져 나왔다. 투명한 액체가 마룻바닥을 적셨다. 뭐라고요?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는 끊겼다. 도현은 멍하니 서 있었다. 어머니. 그는 몇 년 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이런 꼴로 어떻게 얼굴을 보나. 술 주정뱅이가 된 아들. 인생의 낙오자가 된 아들을.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매일 재미있고 흥미진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택시를 잡기까지 20분이 걸렸다. 새벽 시간 구로구 골목길에서 택시를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도현은 길가에 서서 떨고 있었다. 가을바람이 차가웠다. 그는 얇은 점퍼만 걸치고 나왔다. 마침내 택시가 섰다. 기사는 그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술 냄새가 진동했을 것이다. 서울중앙병원이요. 응급실? 네. 택시는 달렸다. 새벽의 서울은 고요했다. 가로수길을 지나며 도현은 창밖을 바라봤다. 네온 사인들이 꺼진 거리. 텅 빈 인도. 이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행복하게 잠들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따뜻한 이불 속에서. 그는 그런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다. 아니, 거짓말이다. 한때는 있었다. 박서연과 결혼한 첫 1년. 그때는 행복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좁은 신혼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도 웃을 수 있었다. 서연도 웃었다. 진심으로 웃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아니면 연기였다.
서연은 더 큰 것을 원했다. 더 넓은 집, 더 비싼 차, 더 화려한 살.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찾아 떠났다. 정우석이라는 남자에게로. 손님 도착했습니다. 기사의 목소리에 도현은 정신을 차렸다. 병원 응급실 입구가 보였다. 붉은 십자가 불빛이 눈부셨다. 얼마죠? 14,000원입니다. 도현은 주머니를 뒤졌다. 지갑에는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다. 그는 돈을 건네며 중얼거렸다. 거스름돈은 됐어요. 기사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봤지만 도현은 이미 택시에서 내리고 있었다. 응급실은 소란스러웠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도현은 간호사에게 다가갔다. 김순자. 환자 어디 있어요?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더니 커튼 너머를 가리켰다. 3번 침대요. 보호자세요? 네. 아들입니다. 커튼을 젖히는 순간 도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 그의 어머니. 하지만 기억 속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다. 몸은 말라 있었고 손은 혈관이 튀어나와 있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눈을 떴다. 그리고 아들을 봤다. 놀라움이 그녀의 눈에 스쳤다. 도현아. 죄송해요. 제가.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 술로도 지울 수 없었던 슬픔. 괜찮다. 내가 와줘서. 고맙구나. 어머니의 손이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거친 손. 평생 아들을 위해 일했던 손. 도현은 그 손을 꽉 쥐었다. 의사가 다가왔다. 젊은 남자 의사였다. 그는 차트를 보며 말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근경색이 광범위하게 발생했고 지금은 안정을 찾았지만 언제 다시 악화될지 모릅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상당합니다. 얼마나? 최소 2천만 원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2천만 원. 도현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그의 통장 잔고는 35만 원. 카드는 이미 한도가 꽉 찼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어떻게 준비할지 전혀 몰랐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다. 새벽 5시 도현은 병원을 나섰다. 어머니는 잠들었고 의사는 내일 오전까지 보증금을 입금하라고 했다. 500만 원. 그조차 없었다. 그는 병원 근처 골목길을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집으로 돌아가 봐야 소주병뿐이었다. 친구에게 빌릴 수도 없었다. 친구는 10년 전에 다 떠났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주머니에는 담배 한 갑이 있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라이터를 켜려는 순간이었다. 윙.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저주파 같은 귀를 울리는 소리. 도현은 고개를 들었다. 골목길 저편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푸른 빛과 은빛이 뒤섞인 기묘한 빛. 뭐지? 그는 빛을 향해 걸어갔다. 이성적으로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그에게 잃을 것은 없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자 빛은 더 강렬해졌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봤다. 공중에 떠 있는 타원형의 문. 아니, 문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빛으로 이루어진 통로. 그 안에서는 무언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시간의 흐름이 보이는 것 같았다. 과거와 미래가 뒤섞인 듯한. 이게 뭐야? 도현은 손을 뻗었다. 빛에 닿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감각이 왔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다. 김도현.
남자도 여자도 아닌 기계음도 아닌 형언할 수 없는 목소리. 너의 인생이 무너진 시작점을 기억하는가? 무슨. 20년 전. 2005년 10월 17일. 내 아내가 너를 떠난 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떻게 알지? 이게 꿈인가? 환각인가? 돌아갈 기회를 주겠다. 단 한 번. 그 시작점으로. 돌아간다고? 과거로? 그렇다. 하지만 기억은 그대로 유지된다. 45년을 산 내가 25세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도현은 숨을 헐떡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시간여행 같은 건 영화나 소설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할 것인가? 도현은 눈을 감았다. 20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의 차가운 눈빛. 당신과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라던 그 말. 정우석의 비웃음. 가난한 놈은 사랑도 지킬 자격이 없어라던 그 조롱. 복수.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나는 복수할 거야. 그들을 무너뜨릴 거야. 철저하게. 좋다. 그렇다면 들어가라. 기회는 단 한 번. 실패하면 돌아올 수 없다. 빛의 통로가 더 밝아졌다. 도현은 주저없이 걸어 들어갔다. 몸이 빛에 휩싸였다. 중력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시간이 역류하는 것 같았다. 수많은 기억의 파편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얗게 변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다. 낯익은 천장. 아니, 낯익다기보단 그리웠던 천장. 도현은 몸을 일으켰다. 이게. 손을 봤다. 젊었다. 45세의 거칠고 주름진 손이 아니었다. 25세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던 시절의 손이었다. 그는 황급히 거울로 달려갔다. 거울 속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다. 김도현. 하지만 20년 전의 김도현. 검은 머리, 탄력 있는 피부, 초점이 살아있는 눈동자. 진짜 돌아왔어. 벽에 걸린 달력을 봤다. 2005년 10월 16일. 내일이 그날이다. 박서연이 정우석과 만나는 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도현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펜을 잡았다. 떨리는 손으로 적기 시작했다. 투자 목록. 1. 비트코인 마이너스 2009년 출시, 초기 매수. 2. 삼성전자 주식 마이너스 2008년 금융위기 때 대량 매수. 3. 강남 부동산 마이너스 2006년 초 매수. 4. 애플, 아마존, 구글 주식. 5. 카카오, 네이버 초기 투자. 그는 미래를 알고 있었다. 어떤 회사가 성공하고 어떤 투자가 대박을 터뜨리는지, 어떤 부동산이 오르고 어떤 사업이 망하는지. 20년의 기억. 그것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했다. 박서연, 정우석. 그는 두 사람의 이름을 종이에 적었다. 그리고 그 위에 큰 X자를 그었다. 기다려라. 이번엔 내가 너희를 무너뜨릴 차례다. 창밖으로는 2005년의 서울이 보였다. 아직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아직 세상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변하지 않던 시절. 하지만 도현은 알고 있었다. 앞으로 20년 동안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는 그 변화를 이용할 것이다. 휴대폰이 울렸다. 2005년의 슬라이드폰. 화면에는 서연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예전에 그라면 반가운 마음에 바로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도현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저 휴대폰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내가 날 찾게 만들 테니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복수의 인생이. 2005년 10월 16일 일요일 아침. 김도현은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에 눈을 떴다. 잠시 혼란스러웠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하지만 몸을 움직이는 순간 확신했다. 관절이 삐걱거리지 않았다. 허리가 아프지 않았다. 숙취도 없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여전히 25세의 얼굴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까만 머리, 탄력 있는 피부, 맑은 눈동자. 20년 동안 술과 절망으로 망가뜨린 몸이 아니었다. 진짜야. 정말 돌아왔어. 손이 떨렸다. 기쁨이 아니라 긴장 때문이었다. 기회는 단 한 번. 실패하면 끝이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도현은 책상으로 가서 어젯밤 적어둔 노트를 펼쳤다. 투자 목록, 중요한 날짜들, 기억해야 할 사건들. 20년의 기억을 최대한 복기해서 적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었다. 술에 찌들어 살았던 그가 세세한 경제 뉴스를 다 기억할 리 없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큰 흐름은 알고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 2009년 비트코인 출시, 2010년대 스마트폰 혁명, 2020년 코로나19, 그리고 그 사이사이 터진 대박 주식들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 일단 자금부터 모아야 해. 도현은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 280만 원. 2005년 당시 그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원이었다. 월급은 150만 원 정도. 박서연과 결혼한 지 1년 반쯤 됐을 때였다. 280만 원. 시작하기엔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었다. 하지만 도현은 방법을 알고 있었다. 2005년 말. 삼성전자 주식이 폭락했지. 그때 사서 2007년에 팔면.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280만 원으로 주식을 사서 2년 뒤 3배로 만든다. 그럼 840만 원. 그 돈을 다시 굴린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폭락한 주식들을 쓸어 담는다. 그리고 2009년부터 회복세를 타면 5년 안에 100억은 만들 수 있어. 미친 계획처럼 들렸지만 그는 확신했다. 미래를 아는 사람에게 주식시장은 치트키였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서연이 아니라 엄마였다. 도현은 순간 멈칫했다. 어머니. 병원 응급실에 누워 계시던 그 모습이 떠올랐다. 아니, 그건 20년 뒤의 일이다. 지금 어머니는 건강하시다. 여보세요, 엄마. 도현아,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거짓말이었다.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싶었다. 서연이는 잘 지내고? 네, 잘 지내요. 또 거짓말. 서연은 지금쯤 정우석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된다. 엄마,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도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제대로 모셔야 한다. 병원비 걱정 없이 편하게 사시도록. 도현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20년 전 유행하던 스타일. 청바지에 체크무늬 셔츠. 거울을 보니 낯설면서도 그리웠다. 이런 모습으로 거리를 걸었던 시절이 있었다. 집을 나서자 2005년의 서울이 펼쳐졌다. 아직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 사람들은 폴더폰을 들고 다녔고 MP3 플레이어로 음악을 들었다. 거리의 간판들도 달랐다. 아직 사라지지 않은 가게들, 아직 생기지 않은 카페들. 신기하네. 도현은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꿔놓는지 새삼 느꼈다. 저기 보이는 비디오 대여점. 2010년쯤 사라졌다. 저 PC방도 몇 년 안 가 문을 닫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다. 은행으로 향했다. 일요일이라 문을 닫았지만 ATM은 사용할 수 있었다. 그는 카드를 넣고 잔액을 다시 확인했다. 284만 7천 원. 전부 뺀다. 현금으로 280만 원을 인출했다. 두꺼운 지폐 뭉치가 손에 쥐어졌다. 2005년에 280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도현에게는 시작일 뿐이었다. 그는 근처 증권사 앞을 지나갔다. 월요일부터 주식 거래를 시작해야 한다.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설치하고 계좌를 개설하고 목표 종목을 매수한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중얼거리며 걷는데 누군가 그를 불렀다. 도현아. 돌아보니 익숙한 얼굴이었다. 최민호. 대학 동기이자 친한 친구였다. 아니, 친구였던 사람이었다. 도현이 무너진 후 연락을 끊었다. 정확히는 도현이 연락을 피했다. 민호야. 야, 오랜만이다. 얼마만이야? 민호는 환하게 웃었다. 아직 젊고 순수했다. 20년 뒤 이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 도현은 기억을 더듬었다. 민호는 잘 살았던 것 같다. SNS에서 가끔 봤다.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오랜만이네. 어디가? 그냥. 좀 볼 일 있어서. 주말인데 무슨 볼 일? 야, 우리 저녁이나 먹자. 서연이도 데리고 와. 서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현의 표정이 굳었다. 민호는 눈치채지 못했다. 내가 여자친구 소개시켜 줄게. 너네 부부랑 우리 커플이랑 더블 데이트 어때? 다음에. 왜? 바빠? 응, 좀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도현은 서둘러 자리를 떴다. 민호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듣지 않았다. 친구를 대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기억이 충돌했다. 이 친구는 아무 잘못도 없다. 하지만 지금 도현에게는 친구를 사귈 여유가 없었다. 도현은 조용한 카페를 찾았다. 스타벅스가 아직 많지 않던 시절, 개인 카페들이 성행하던 때였다. 커피 향기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 그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다. 노트북을 펼쳤다. 두꺼운 IBM 노트북. 지금 기준으로는 구형이지만 2005년에는 최신 기종이었다. 그는 인터넷에 접속했다. 느린 속도. ADSL 인터넷 시대였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들어가 경제 뉴스를 검색했다. 기억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삼성전자 반도체 시장 침체로 주가 하락. 유가 급등, 증시 전반 타격. 미국 연준 금리 인상 시사. 맞다. 이 시기 주식시장은 침체기였다. 하지만 2006년부터 반등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2007년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다. 도현은 엑셀 파일을 열고 투자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1단계 2005년 말 2006년 주식 단타 매매. 초기 자금 280만 원. 목표 3배 수익 840만 원. 주요 종목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2단계 2007년 부동산 투자 준비. 자금 1,000만 원 이상. 목표 강남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확보. 예상 수익 5년 내 10배. 3단계 2008년 금융위기 대량 매수. 자금 2억 이상 대출 포함. 주식 폭락 시점에 우량주 매집. 예상 수익 3년 내 10배. 4단계 2009년 비트코인. 초기 매수 1비트코인 몇 달러. 2017년까지 보유 1비트코인 2천만 원. 예상 수익 1만 배 이상. 계획은 완벽했다. 물론 변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큰 흐름만 놓치지 않으면 됐다. 문제는 자금이었다. 280만 원으로 시작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더 빨리 종잣돈을 모을 방법이 필요했다. 복권? 도현은 잠시 생각했다. 복권 당첨 번호를 기억하면 좋겠지만 그는 술에 취해 살았던 사람이었다. 로또 번호 같은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아니면 그는 다른 방법을 떠올렸다. 2006년 월드컵. 그는 몇몇 경기 결과를 기억했다. 특히 한국과 토고의 경기. 한국이 2-1로 이겼다. 스포츠 토토에 건다면. 하지만 그것도 위험했다. 너무 자주 이기면 의심받을 수 있었다. 일단 주식부터 해보자. 그가 노트북을 닫으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엔 서연이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도현은 전화를 받았다. 여보.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20년 만에 듣는 이 목소리. 예전에는 달콤했던 목소리. 지금은 가시처럼 느껴졌다. 오빠, 지금 어디야? 오늘 같이 영화 보기로 했잖아. 영화. 도현은 기억을 더듬었다. 맞다. 예전에 약속했었다. 하지만 서연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내일 정우석을 만나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미안, 급한 일이 생겨서. 또, 요즘 오빠 이상해. 맨날 바쁘다고만 하고. 미안해. 내일 보자. 내일? 내일은 나 선약 있어. 정우석이겠지. 도현은 피식 웃었다. 그래, 그럼 모레. 알았어. 오빠 요즘 진짜 이상해. 전화가 끊겼다. 도현은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서연. 한때는 사랑했던 여자.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그저 복수의 대상일 뿐. 기다려. 곧 내가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저녁 무렵 도현은 카페를 나섰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2005년 10월의 석양. 아름다웠다. 예전에는 이런 풍경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항상 바쁘게 살았다. 돈을 벌기 위해, 서연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1년 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그 지식은 그에게 여유를 줬다. 길을 걷는데 익숙한 건물이 보였다. 정우그룹 본사 빌딩. 30층짜리 빌딩. 2005년 당시 서울에서 손꼽히는 높이였다. 저 안에 정우석이 있을 것이다. 회장실에서 다음 먹잇감을 물색하고 있겠지. 도현은 빌딩을 올려다봤다. 20년 뒤 저 빌딩은 그의 것이 된다. 정우석은 파산하고 회사는 도현에게 인수된다. 물론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었다. 기다려라, 정우석. 천천히, 아주 천천히 너를 무너뜨려 줄 테니까. 그는 빌딩에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걸었다. 집으로 가는 길. 좁은 신혼집. 서연과 함께 살던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불이 꺼져 있었다. 서연은 없었다. 아마 친구들과 만났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도현은 알고 있었다. 서연은 지금 정우석과 함께 있다. 아직 육체적 관계는 아니겠지만 마음은 이미 떠났다. 도현은 냉장고를 열었다. 맥주 몇 캔이 있었다. 그는 한 캔을 꺼내 땄다. 톡 하는 소리와 함께 거품이 올라왔다. 한 모금 마셨다. 쌉쌀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일이면 서연은 이혼을 요구할 것이다. 정확히는 모레쯤. 정우석이 확실히 보장을 해준 다음에. 이혼. 예전에는 그 말이 세상의 끝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오히려 자유였다. 서연이라는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도현은 맥주를 다 마시고 일어났다. 책상으로 가서 다시 노트를 펼쳤다. 투자 계획 외에 다른 것도 적어야 했다. 인재 영입 목록.
윤지은 2006년 대학 졸업 예정, 경영학과 수석. 강태준 전직 펀드 매니저, 2008년 실직 예정. 이수진 IT 개발자, 2010년 스타트업 설립 예정. 도현은 기억을 더듬었다. 미래에 성공한 사람들, 능력 있지만 기회를 못 만난 사람들. 그들을 미리 영입한다. 그러면 최고의 팀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윤지은. 그녀는 2010년쯤 대기업 비서로 일하다가 우연히 도현을 만났었다. 당시 도현은 술주정뱅이였고 지은은 그를 불쌍하게 여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도현이 그녀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내년에 만나야겠어. 노트에 2006년 2월 윤지은 컨택이라고 적었다. 밤 10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돌아왔다. 도현은 책을 덮고 소파에 앉았다.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척. 오빠, 왜 불 안 켜놨어? 서연이 불을 켰다. 환한 불빛 아래 그녀가 서 있었다. 23세의 박서연. 긴 생머리, 하얀 피부, 큰 눈. 아름다웠다. 그 아름다움이 독이 될 줄 몰랐던 시절.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 별거 아니야. 서연은 핸드백을 소파에 던지고 욕실로 향했다. 샤워하고 올게. 문이 닫히고 물소리가 들렸다. 도현은 서연의 핸드백을 봤다. 명품 가방. 그가 사준 게 아니었다. 서연이 아르바이트에서 샀다고 했다. 하지만 도현은 알고 있었다. 정우석이 사준 것이다. 그는 핸드백을 열지 않았다. 굳이 확인할 필요 없었다. 어차피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진다. 박서연. 이번 생에서는 내가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버릴 거야. 도현이 다니던 회사는 구로디지털 단지에 있는 중소제조업체였다. 한국정밀이라는 이름의 회사. 직원 50명 정도의 작은 회사였다. 도현은 영업팀 대리였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동료들이 보였다. 그들은 여전히 모니터를 보며 일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도현 씨, 늦었네요. 팀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9시 20분. 20분 지각이었다. 죄송합니다. 도현은 자리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서류를 보지 않았다. 대신 서랍에서 백지를 꺼냈다. 사직서를 쓰기 시작했다. 사직서. 본인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펜을 움직이는 동안 주변이 조용해졌다. 동료들이 그를 쳐다봤다. 사직서를 쓴다는 걸 눈치챈 것이다. 도현 씨, 그게 뭐예요? 옆자리 동료가 물었다. 사직서요. 예. 갑자기 왜요?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동료는 놀란 표정으로 팀장을 봤다. 팀장이 다가왔다. 김대리, 무슨 일이야? 갑자기 사직서? 죄송합니다, 팀장님.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서요. 다른 일? 무슨 일인데? 투자. 쪽으로요. 팀장은 한숨을 쉬었다. 투자? 김대리,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나? 안정적인 직장 놔두고 무슨. 결심했습니다. 도현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팀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사직서를 받아들고 인사팀으로 향했다. 30분 뒤 모든 절차가 끝났다. 퇴직금은 다음 주에 나온다고 했다. 약 700만 원 정도. 그 돈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이 넘었다. 도현은 개인 물품을 챙겼다. 사진 몇 장, 머그컵, 노트. 그게 전부였다. 동료들이 아쉬운 표정으로 바라봤다. 도현 씨, 연락해요. 네, 그러죠. 하지만 도현은 알고 있었다. 연락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곧 다른 세계로 갈 것이다.
재벌의 세계로. 회사를 나서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오빠 저녁에 시간 돼?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도현은 미소 지었다. 드디어 왔다. 그 순간이. 응, 돼. 몇 시에 어디서 볼까? 7시에. 우리 처음 만난 그 카페에서. 알았어. 전화를 끊고 도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완벽한 날이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이제 시작이야. 그는 걸었다. 증권사로. 주식시장은 이미 열렸다. 삼성전자 주가를 확인할 시간이었다. 증권사 VIP룸. 도현은 모니터 앞에 앉았다. HTS 프로그램이 켜져 있고 실시간 시세가 흐르고 있었다. 삼성전자 52만 원 마이너스 1.2%. 약간 떨어졌다. 좋았다.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뜻이었다. 도현은 마우스를 움직였다. 매수 버튼을 클릭했다. 수량 5주 가격 52만 원. 총 260만 원. 거의 모든 돈을 쏟아부었다.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다. 20년 만에 다시 느끼는 긴장감. 하지만 두려움은 아니었다. 확신에서 오는 떨림이었다. 체결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삼성전자 5주가 그의 것이 됐다. 260만 원. 2년 뒤면 500만 원이 된다. 아니, 도현은 그 전에 팔 것이다. 80만 원쯤 됐을 때. 시작이야. 그는 모니터를 보며 미소 지었다. 20년의 복수가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점심시간이었다. 도현은 근처 김밥 천국으로 들어갔다. 비빔밥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다.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했다. 경제 뉴스, 정치 뉴스, 사회 뉴스. 모든 것이 기억 속 그대로였다. 세상은 정해진 레일 위를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도현은 그 레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비빔밥이 나왔다. 그는 숟가락을 들고 비볐다. 고추장이 밥과 섞이며 붉게 물들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맛있었다. 20년 전 음식의 맛. 순수했다. 앞으로는 이런 거 못 먹겠지. 재벌이 되면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것이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호텔 뷔페, 프라이빗 다이닝. 하지만 가끔은 이런 소박한 맛이 그리울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오후 2시였다. 저녁 7시까지 5시간. 도현은 서점으로 향했다. 투자 관련 책을 사야 했다. 겉으로는 공부하는 척을 해야 했다. 갑자기 투자 천재가 되면 의심받을 수 있었다. 교보문고에 들어갔다. 경제 코너로 가서 책을 골랐다. 주식 투자 바이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 3권을 집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도현아? 돌아보니 대학 선배였다. 이름은 강태준. 맞다. 미래의 펀드 매니저가 되는 사람. 2008년 금융위기 때 실직하고 도현이 그를 영입하려 했으나 이미 술에 찌들어 있던 때라 기회를 놓쳤다. 태준 선배님. 오, 오랜만이다. 뭐해? 책 사? 네, 투자 관련 책이요. 태준의 눈이 빛났다. 투자? 너 요즘 주식해? 이제 시작하려고요. 오, 잘 생각했다. 나도 지금 증권사에서 일하거든. HMC 증권 아나? 아, 네. 들어봤어요. 거기서 애널리스트 하고 있어.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 이 사람을 나중에 영입해야 한다. 능력이 뛰어나다. 2010년쯤 스카우트하면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연락드릴게요.
그래, 밥이나 한번 먹자. 헤어지고 도연은 카페로 향했다. 서연과의 만남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다.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다. 저녁 7시. 도현은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했다. 로즈 카페. 그와 서연이 처음 만난 곳. 대학교 앞의 작은 카페였다. 구석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7시 10분 서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예쁘게 화장을 하고 있었다. 새 옷을 입었다. 명품은 아니지만 깔끔한 원피스. 머리는 웨이브를 넣었고 향수 냄새가 났다. 오빠, 앉아. 서연은 도현 맞은편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았다. 서연은 카페라떼를 주문했다. 오빠 나. 서연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눈빛은 확고했다. 할 말이 있어. 응, 들어볼게. 우리 이혼하면 안 될까? 정적이 흘렀다. 도현은 서연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이 아니라 해방감이 보였다. 그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우리 맞지 않는 것 같아.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나는 돈이 필요하지. 서연이 움찔했다. 그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해 서연아. 다른 남자 만났지?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알아. 다 알아. 도현은 차갑게 웃었다. 정우석 회장이지? 정우그룹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미안해 오빠. 나는 그냥. 됐어. 도현이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이혼해주지. 조건 없이.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봤다. 정말? 응. 위자료도 청구 안 할게. 그냥 깨끗하게 끝내자. 오빠. 대신 하나만 기억해. 넌 분명히 후회할 거야. 나중에. 무슨. 가봐. 회장님이 기다리시겠다.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테이블에 놨다. 커피값이야. 잘 살아 박서연. 그는 돌아서서 카페를 나섰다. 뒤에서 서연이 뭔가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10월의 밤바람. 도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시원했다. 끝났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는 걸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 집은 이제 그의 것이 아니었다. 대신 PC방으로 향했다. 오늘 밤은 거기서 보낼 생각이었다. 내일부터 새 집을 알아봐야 했다. 작은 원룸이면 충분했다. 어차피 곧 더 큰 곳으로 이사할 테니까. PC방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다. 컴퓨터를 켜고 증권사 사이트에 접속했다. 장이 끝난 후 삼성전자 종가를 확인했다. 52만 3천원 0.5%. 조금 올랐다. 도현은 만족스러웠다.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노트를 펼쳐 오늘 일을 정리했다. 10월 17일. 마이너스 주식 계좌 개설 완료. 마이너스 삼성전자 5주 매수 260만 원. 마이너스 회사 퇴사. 마이너스 서연과 이혼 합의.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하루였다. 도현은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20년 동안 기다렸다. 이제 내 시간이야. 다음 이야기. 6개월 후 김도현의 통장 잔고는 3억을 돌파했다. 증권가는 신의 손이라 불리는 신의 투자자의 정체에 주목했다. 하지만 도현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다. 2006년 봄 그는 대학 취업 박람 회장에서 그녀를 찾아냈다. 윤지은 22세.
미래의 대기업 비서실장이 될 여자. 저와 함께 일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도현의 제안에 지은은 당황했다. 누추한 원룸 사무실, 명함도 없는 남자.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꼈다. 한편 박서연은 정우석의 애인이 되어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SNS에 올라온 전 남편의 소식에 묘한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김도현계가 주식으로 대박났다고. 도현의 복수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